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거대하다라는 말이 있죠. 크다, 많다보다 더 큰 의미로 클 거를 써서 거대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거대입니다. 그럼 두 글자냐? 네, 맞아요. 두 글자예요. 큰 대가 대규모, 대형처럼 크기 자체를 강조하는 글자라면 클 거는 거대, 거인처럼 웅장함이나 힘의 크기를 강조한 글자예요. 클 거는 사람이 공구를 잡은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글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곡자, 기역자로 꺾인 자를 뜻했던 글자인데 사람이 사라지고 공구와 손만 남았고 후대에는 크다는 뜻으로 파생되었습니다. 한편 큰 대는 사람이 팔을 크게 벌린 모양이죠. 큰 대의 반대말로는 작을 소를 씁니다. 대인, 소인처럼 말이죠. 한편 클 거의 반대말로는 작을 소보다 더 작은 작을 미를 씁니다. 그래서 거시, 미시,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렇게 쓰죠. 오늘은 클 거와 큰 대가 들어간 글자들을 알아볼 텐데요. 두 글자가 들어가 만들어진 글자들은 규모나 동작이 큰 뜻이 남아서 간접적으로 뜻을 유추할 수 있는 점 이해하시고요.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건 큰 대 밑에 사람 자, 놈 자가 붙었습니다. 설문의자에서는 부풀었다, 확대됐다고 하여 이런 자형도 존재했었어요. 이 글자 쉽게 풀면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큰 모자를 쓴 형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걸 사치스럽다, 사치사라고 부릅니다. 한편 사치의 치는 이렇게 씁니다. 사람 인 옆에 마늘 다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걸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치는 분에 넘치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한편 사치사는 화사하다 할 때 화사에도 쓰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려할 화를 어려워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자형으로 천천히 한 번 더 쓰면 이렇습니다. 가로 세로로 시작하고 중간에 가로획을 제일 길게 뽑아주면 예쁘게 나옵니다. 두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큰 대가 있고 이 밑에 이런 게 붙었는데 이건 원래 길, 장이 변한 형태입니다. 쉽습니다. 크고 긴 거예요. 크고 긴 걸 겉에 걸친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씌울투라고 하죠. 그래서 겉에 걸치는 크고 긴 옷을 외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씌울투는 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주거나 돈을 줄 때 봉투에 담죠. 그래서 봉할 봉과 씌울 투를 써서 봉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강해서 습관이나 버릇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너 말투가 왜 그래? 하면 말버릇이 안 좋다는 의미죠. 어투라고 하기도 하는 말투에도 버릇을 뜻하는 씌울 투가 있답니다. 그리고 너무 상투적이다라고 하면 너무 일반적이고 뻔한 뜻이 되는 겁니다. 쓰임이 참 다양하답니다. 세 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이건 큰 대 밑에 가능할 가가 있어요. 옛 글자인 소전체도 지금 자형과 같은데 설문의자에서는 다를 이 한 글자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형성자이긴 한데 크기도 하고 모든 게 가능한 특이하고 신기한 것을 뜻하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이할 기라고 부릅니다. 좋은 뜻으로는 특별할 특을 써서 기특하다고 할 때 쓰고 나쁜 뜻으로는 기이할 괴를 써서 기괴에 씁니다. 한편 엽기적이다라고 할 때도 쓰는데 여기서 엽은 사냥렵으로 기이한 것을 사냥하듯 찾아다녀서 엽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두면 쓸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 글자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수는 큰 대가 아닌데 뜻은 큰 대에 있어요. 큰 대와 XX가 만났는데 갑골문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부인, 여자를 뜻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의 연장으로 자신의 부인임을 표시하기 위해 가슴 주변에 문신을 새긴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 글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의 겨드랑이 사이로 빛이 비쳐오는 걸 뜻했을 겁니다. 아침의 태양일 수도 있고 밤의 달빛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쾌함, 시원함의 뜻으로 시원할 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글자 설명은 길었지만 의외로 쓰임은 많지 않습니다. 육쾌, 통쾌에 쓰는 쾌할 쾌를 붙이면 방금 말한 상쾌가 되죠. 쓰임은 별로 없는데 쓰기는 참 많이 쓰이는 시원할 상입니다.
5번째 글자 볼까요? 이건 큰 대 밑에 신기한 모양이 붙었는데 밑에 있는 걸 잘 보면 열십이 3개 붙은 모양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그칠 지가 3개였습니다. 뜻으로만 이루어진 회의자인데요. 그칠 지는 움직이는 뜻이라고 설명했죠. 그칠 지 영상 위에 달아놓을 테니 공부하시고요. 3개나 있으니 꽤나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큰 대가 붙었으니까 크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릴 분이라고 합니다. 한편 달릴 주는 흑토 밑에 그칠 지가 있는데 흑토는 사람이 2팔을 벌린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달릴 주가 된 거죠. 동분서주라고 하죠.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달리는 겁니다. 아주 바쁜 모양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에 동과 서를 떼어버리면 분주가 돼서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젠 클 거로 넘어가서 6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손수변이 있고 이 옆에 클 거가 붙었습니다. 이것도 형성자이긴 한데 손을 크게 벌린 뜻이 될 수도 있죠. 팔을 벌려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막을 거예요. 지난번 숭상할 상, 높을 상 영상에서 잠깐 소개했던 당랑거철,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는 사자성어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누구의 부탁을 거절하다 할 때에도 끈을 절을 써서 거절에 쓰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뜻으로 거스를 역을 써서 거역에 씁니다. 자주 쓰는 글자 막을 거를 알아봤습니다. 7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발족이 나왔고 이 옆에 클 거가 붙었어요. 거인의 발일까요? 발족을 걸음, 움직임으로 풀면 큰 걸음이 되겠죠. 어딘가로부터 큰 걸음으로 떨어져 있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건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냐, 거리가 몇 킬로냐 할 때 쓰는 말로 비슷한 뜻의 떨어질 리를 써서 거리에 쓰고 있습니다. 원거리, 근거리에 쓰죠. 한편 사거리라고 할 때 쓰는 거리는 순우리말로 길거리의 뜻이니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8번째 글자 볼까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불화변에 클 거가 붙었어요. 큰 불이겠죠. 그런데 제가 클 거의 본래 뜻은 공구를 잡은 모습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불을 잡은 뜻도 되겠죠. 큰 불을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래서 이건 횃불이란 뜻을 가진 횃불 거예요. 거의 특급 한자로 자주 쓰는 단어는 없는데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을 미와 빛광을 써서 미광, 작은 불빛이죠. 그리고 이룰 성과 횃불 거를 써서 성거, 미광성거라고 하면 작은 빛들을 모아서 횃불을 만든다는 뜻으로 작은 촛불들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9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건 쇠금이 변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클 거가 붙었으니 큰 쇠 정도의 뜻일 겁니다. 강한 쇠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톱거, 강할 거라고 부르는데 톱으로는 주로 이 글자, 이렇게 생긴 톱을 씁니다. 이 글자를 알아두세요. 승거목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시를 뜻하는 줄 승과 톱거, 그리고 나무 목과 자를 단을 써서 목단인데 시를 톱 삼아서 나무를 자른다는 뜻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작은 노력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글자입니다. 이건 화살 시 옆에 클 거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화살은 길이를 뜻해요. 어디선가 나왔죠? 콩두가 콩이 아니다라는 영상에서 소개했던 글자입니다. 그릇 정도로 짧은 뜻을 가진 이 글자 에서 화살이 길이를 재는 단위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화살이 아니란 거예요. 클 거의 원래 뜻을 복습해 봅시다. 클 거는 도구, 공구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네모난 틀을 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클 거는 사각형의 틀을 뜻했죠. 틀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범위, 규정의 뜻을 가집니다. 나갔는지 안 나가는지 재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길이 단위에 화살시가 붙은 겁니다. 우린 이걸 법구라고 부릅니다. 이 글자도 규정과 같은 법의 뜻을 가졌습니다. 잘 쓰지 않는 한자인데 논어에 나옵니다.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나오는데요. 공자가 본인이 70살이 되었을 때를 일러 말한 겁니다. 종심소욕이라고 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랐다라는 뜻이고 불유구라고 하면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랐지만 법도에는 어긋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새로운 배움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잘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